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장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같이 제 실거래가 업데이트한 것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갖고 왔어요. 심상치 않은 동탄 아파트값 올 들어 3억 뚝, 서울도 3천 가구 급매 쏟아졌다. 네, 그리고 주간 호가 시세 있죠? KB나 부동산원 여기도 이제 보합으로 다시 떨어졌대요. 한 주 오르고 다시 보합이야. 즉 반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호가가 물론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요 정도는 좀 올라요. 실거래가도 실제로 올라요. 제가 매일 짓게 하는데. 근데 나머지가 엄청 떨어지고 있다니까. 단지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뭐 1억씩 2억씩 떨어지는 아파트 수두룩해요. 자, 실거래가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잠깐 이렇게 캡처한 걸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갖고 왔고요. 제 엑셀 데이터 오늘 업데이트한 거. 월요일은 실거래가 데이터가 방송이 없어요. 토요일은 있어요. 공무원들이 금요일날 업로드하고 가니까 월요일은 할 게 없고 토요일은 할 게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자, 모든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올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서 확대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만 주로 아유, 아침부터 또 이렇게 목이 좀 잠겼어요. 네, 제목을 위주로 볼게요. 매경 이코노미 심상치 않은 동탄 아파트값 전용 84제곱미터 올 들어 3억 뚝, 시범 반도 유보라 8억 3천만원 실거래. 지난해 신고가 대비 3억 넘게 떨어져. 공급 많지만 GTX 호재로 반등 기대. 근데 GTX도 자꾸 늦춰진다거나 일부 뭐 취소되거나 뭐 공약이 취소된다 그런 얘기가 자꾸 돌아요. 좀 불안하겠어요. 뭐든지 확정되지 않은 거는 불안한 거지 뭐. 자, 비즈니스 워치입니다. 오를까 내릴까, 규제 풀까 말까. 집값도 정부도 가을짓자. 왔다리 갔다리. 서울 상승 한 주 만에 보합전환 방금 얘기한 거네요. 전국 아파트 값은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자주택자 양도세 완화 영향으로 아마 물량이 좀 나온다. 싸게 나온다. 상하방 요인 혼재, 부동산 전망 불투명. 보통 변곡점에서는요, 똘똘한 한 채 같은 거는 오르고 나머지를 팔아먹어요. 주식시장에서도요, 우량주 올리면서 나머지 잡주들을 팔아먹어요. 미국 시장도요, 애플 올리면서 다른 거 팔아먹어요. 지금 보면 뭐 90%가 넘게 반토막 났대요. 근데 지수는 그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 빠지긴 빠졌어도. 왜? 애플, 뭐 테슬라, 뭐 이런 버크셔 해스웨이, 뭐 이런 우량주들, 고가주들, 시가총액 큰 단지들은 올리면서 나머지 잡주들을, 즉 세력들이 해먹은 것들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좀 덜 빠졌을 때도 웬만한 종목들이 다 반토막이야. 우리도 주가가 3천일 때요, 웬만한 종목 다 반토막이야. 30% 40% 빠졌어요. 자 이제 이건 호가 시세도 꺾입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하락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없었어. 보합이었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마치 이거 안 할거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할게요. 마치 아파트가 오르다가 빠진 거로 보이는데 이거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게 빠진 거잖아요. 빠진다는 얘기, 이게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보합이잖아요. 보합인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 거잖아요. 이게 살짝 올랐다는 얘기, 살짝. 그 다음에 얘가 빠진다는 얘기 뭐야? 이거 다시 하락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락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락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하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변동률이 요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승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차트를 보면 마치 하락 상승한 걸로 보인다니까. 요게 낙폭이 줄은 거지. 자, 어쨌든 또 서울경제 마레프 팔면 3억 3천 절세한다. 서울만 3천 가구 급매 쏟아졌다. 6월 1일 전에 이제 물건 팔려는 거겠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후에 시뮬레이션 해보니 7.5억 차익의 마레프 양도세는 4억 7천에서 2억 6천으로 한 2억 천 효과를 보내. 1주택 보유세 하나로 1.1억 추가 절세 효과. 그러면 3억 3천원 진짜 딱 그러네. 진짜 딱 3억 3천이네. 여기서 2억 천, 여기서 1억 천 하니까 2억 3천이지. 서울 외곽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 늘지만 대출 규제 금리 인상으로 거래 발생할 미지도. 이게 뭔 뜻이에요? 안 산다니까. 사람이 살 돈도 없어. 이빠이 올려놓고서 좀 5억 올려놓고 2억 싸게 해줄 테니까 사. 그러면 누가 사? 거기다가 금리도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가. 이거 얼마나 부담이 돼. 대출 안 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다가 대출도 요즘에 옛날처럼 많이도 안 돼. 또 다른 뉴스, 한국일보 매물 늘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다시 멈칫. 매수 심리 다시 꺾였어요. 원래 100 미만이었어.
이따 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로 매물 늘어 전세 수급 지수는 상승 지속. 자, 과거에도요. 아파트가 변곡점에서 매매가가 하락할 때 일시적으로 그 전세가가 살짝 반등한 적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매매 안 해, 이제. 안 사. 나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하게 전세 살래. 전세자는 내가 5천 1억을 올려줘도 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매로 집을 사잖아요. 근데 그 돈은 중에 2억 3억이 없어질 수가 있다니까. 임대차 2년 앞두고 시장 불안 우려. 제가 볼 때 별 불안할 것도 없어. 왜냐면 집주인들이 내보낼 돈들이 없다니까. 전세금 받아갖고 어딘가 지금 다 뭐랄까 뭐 매몰 비용으로 돼 있어. 당장 못 찾아. 매몰 비용이랑 좀 다르죠. 그건 아예 없어져서 사라지는 돈이고. 아니 사라질 수 있지. 비트코인 루나인가 뭐 테라인가 뭐 테라스인가. 예. 자, 이코노미 또 나왔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매물 들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 자, 시장 분위기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 실거래가 방송하면서 이거 이러다가 더 꺾입니다. 왜? 2차 하락 옵니다. 작년 10월부터 한 2월까지 1차 하락이 있었어요. 한 4개월 정도. 그 다음에 한두 달, 3월, 4월 정도 살짝 반등을 해. 근데 뭐 전고점까지 반등은 그건 아니야. 물론 서초구나 종로구나, 아니, 강남구나 용산구 정도는 전고점을 살짝 넘기더라고, 실거래가가. 그런데도 그 와중에 송파구는 계속 하락이야. 강동구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노도강 금강구는 더 하락하고. 자,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 아파트 365개 단지. 이거 경기도부터 나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캡처 하나는 서울 걸 안 했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캡처를 하나 안 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거만 했네. 자, 이거 왼쪽은 명목지수입니다. 명목지수도 오르다가 솔직히 밀리죠? 물가를 반영한 실제 지수는 더 하락하죠? 근데 서울 아파트도 비슷해요. 죄송합니다. 거래. 이건 됐네, 있네. 4월달 거고요. 4월달은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신고되려면. 5월달은 아직 한 달 반 남았어요. 이제 막 신고돼갖고 한 건 한 건이야, 구마다. 근데 신고되는 게 대부분 하락이에요. 이거 물가 반영 안 한 겁니다. 4월 거는 물가 반영을 했어요. 5월 거는 5월 2일 날 CPI 발표되면 그때 반영을 할 거니까 그때 물가 지수를 얼마나 이겼나 못 이겼나. 여기 노란 선이 물가를 반영한 거거든요. 물가가 0.74, 지난달에 0.74인데 물가를 못 이긴 아파트가 대부분이 물가를 못 이겼어. 서초구 정도. 서초구는 약간 이상거래였죠. 현금 청산된 거 원위치 되니까는 갑자기 더블이 났어. 그래서 시가총액 큰 반포주공 일단지 그게 이상한 거 아니고. 그래도 한 요 정도는 올랐어. 한 1% 정도는 올랐더라고. 용산구도 한 1% 가까이 올랐어요. 물가를 반영하고도. 그러니까 실제로 1.7%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성동, 광진, 특히 송파구를 어떻게 하려면 모르겠어. 이거 송파구 하락하면 강동구 하락하고 하남까지 하락하거든. 과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송파구에는요 대규모 단지가 되게 많아. 강남이나 서초구는 세대수가 많아봤자 1300, 1500 이래. 근데 그 세대당 아파트 값이 막 25억, 30억 이러니까 세대수가 적어도 시가총액이 큰데 송파구는 보통 20억에서 안팎이에요. 20억 많이 가면 22억, 3억 국민평형. 그런데 단지가 커. 막 9,000세대에 34평이 6,000세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올라도 그 세대 6,000 곱하기 6,000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세대가 1억 올랐다 그러면 곱하기 6,000이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엄청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하락할 때는 그 정반대이 나타납니다. 그 6,000세대 중에 누군가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00, 1억을 싸게 팔잖아요. 그러면 그 단지 전체 그 가격이 5천 1억이 하락한다니까. 그러면은 1억이 하락하면요 5천억이 하락하는 거. 5천억이 5천세대니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대단지가 상승할 때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하락할 때 불리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거래가 빠진 거래가 실거래가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걸 팔 사람도 없어. 살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나홀로 아파트는 80세대 되는 거 이런 거는 진짜 3개월에 하나 거래될까 말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아. 오를 때도 완만하게 오르고 빠질 때도 안 빠져. 하방 경직성이 있더라고요. 자, 이건 주간 아까 부동산원 어저께 업데이트한 거예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뉴스에 나오고 금요일날 데이터가 주간 데이터 업데이트 때문에 제가 다운받아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한 주 만에 보합으로 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거를 저부터 보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합 플러스만 했으니까 0.00까지는 그냥 보합이야. 그러다가 0.005도 실제로 0.1도 아니야. 0.01도 아니야. 0.005인데 반올림해서 0.1이지. 그리고 어저께 발표한 거는 0.001이야. 보합이야, 보합.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락 중에 하락. 이렇게하니까 무슨 상승한 거로 사람들이 착시현상 일으킬 수도 있어요. 밑에 거는 전세가고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강남구 오르고 서초구 오르고 용산구 오르고, 근데 송파구는 보합이야. 여기 대부분이 보합이고 마이너스도 많아요. 그리고 누적한 거 보면 송파구만 누적으로 마이너스라니까. 고점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강남구랑 서초구랑 용산구는 고점에서 지금이 고점이야. 즉 계속 상승 추세 중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몇 개는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다른 거는 엄청나게 패요. 지금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도봉구, 강북구 많이 빠지죠. 강서구, 노원구 누적시켜보면요 하락이 커요. 그 다음에 거래를 보면요, 여기 중량구 있잖아요. 어저께 얘기했죠. 이거 127건 그 매입 임대주택 LH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곡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평상시보다 127건이 더 많이 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거의 몇천 건이 나오잖아. 한 2천 몇백 건이, 한 4천 건이 나오더라고. 4천 건이. 그래서 요거를 빼고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서 마지막에 더했어요. 일단 지난달 1393건, 아직 이제 보름 남았어요. 한 1600건, 1500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247건인데, 이거 평상시보다 더블 난 거예요, 더블. 왜? 127건이 없던 거래가 나온 거야. 매입 임대주택 그거. 자, 그거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지금 어저께 220건 갑자기 127건이 확 늘은 거 보이죠? 빨간 거.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어요. 그래도 어저께 는 게 있어서 이렇게잖아. 이렇게 돼버리면요,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나와버려. 이렇게. 그래갖고 막 한 4,000건인가 나오더라고. 4,000건인가. 왜냐면 이렇게 고개를 들어버렸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그 엑셀에다 어떻게 로직을 짰냐면요, 여기서 일단 127건을 빼요. 127건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의 평균대로 오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툭 튀어올랐죠. 여기 툭. 마지막에 127건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2200건이 나와요. 2200건. 어쨌든 거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긴 늘어요. 여러분들 2200건이면 과거에 반토막도 아니에요. 54%야. 작년 5월달에 몇 건 됐냐면, 작년 5월달 어딨냐? 4월, 3월, 6월. 여기 있구나. 여기는 10월이고. 5월달 어디서? 어디 도망갔어요. 5월달. 작년 5월달. 어쨌든 여기 4월 3600건, 3월 3700건, 6월 3900건, 그러니까는 4000건 근처야. 근데 이거 2200건이면, 작년 5월달에는요 5000건이 넘었다. 여기 있네. 여기 제일 많구나. 작년 5월달에요 4895건이었어. 근데 이번에 엄청 는다고 했을 때도 2200건이야. 반토막도 안 돼요. 원래 5월달은 항상 거래가 많았어요. 왜? 6월 1일 전에, 여기 보세요. 5월달에 거래가 많지. 3, 4월달에 눌렸던 거래가 5월달에 확 는다니까. 그리고 6월달, 7월달에 또 확 늘어요. 왜? 이때 사면 내가 2, 3천만 원 비싸게 내더라도 내가 세금을 안 내거든. 이전 주인이 낸다고. 6월 1일 전에 이후에 하면. 그러니까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폭발하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거래가 늘긴 느는데 예년에 비해서 3발에 4발이야. 자, 전세도 이거는 무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시뮬레이션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4월달 것도 아직 보름 남았어요. 그래도 벌써 8600건이야. 지금 이번 달에 많이 돼봤자 2200건이라고 그랬죠. 이거 10,000건 된다니까. 아직 보름 남았으면 지난달에도 1500건, 1800건 이랬다고. 여러분들 2월달에 820 몇 건 된 거 아시죠? 근데 전세는 1800건이야. 몇 배예요? 한 8배 많죠. 8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매수를 포기한 전세로 노선을 바꾼 그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전세 거래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더 올라요. 전반적으로 작년 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회복하는 거. 그 대신 매매 거래는 그렇게 늘진 않아요. 가격도 별로 안 높아. 자, 22년 동안에, 2000년부터네, 동안에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실거래 지수는 작년 10월 달에 다 꺾였어요. 핑크존 15억 이상이면 살짝 좀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그린존 9억 이하, 나머지 옐로우존 9억, 15억 사이, 그 사이는 계속 빠져요. 10월 달에 상투예요. 그러면서 거래 대금도 줄고, 거래 건수도 주는데, 그러니까 매매 거래 건수, 전세 거래는 확 늘고 있어요. 물론 2달치는 아직 집계 중이니까 이거 무시하시고, 지금 매매 거래는 확 주는 사이에도 전세 거래는 확 늘었다. 그리고 빌라 엘리트도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이제 워낙
아파트가 거래가 안 되니까 빌라 연립이 뭐 매매 비중이 뭐 폭등했다는데 그것도 거래 줄었어. 준 중에 덜 줄어서 그렇지. 자, 연 단위로 거래량 분석을 해보면 요 연두색이 5천 건이거든요. 과거에는 항상 5천 건이 넘었어. 5천 건 안 넘은 적이 없어. 그다음에 2018년, 19년에도 대부분이 5천 건 넘었었어. 근데 작년에 5천 건 넘은 게 1월달 한 번 있고 그다음에 5천 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가 연말에 가면서 1,300건, 1,100건. 그러다가 1월달 들어서 1,080건, 806건이야. 806건. 사상 최저 거래가 올 2월달 806건이 최저 거래예요. 그때까지 빠졌다가 3월달에 거래가 들면서 살짝 명목으로는 살짝 플러스예요. 근데 실질로 하면은 보합이야. 보합도 아니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얼마나 취약한지 알겠죠? 자, 보조지표 어저께 업데이트한 거예요. 전세수급지수는 살짝 올라요. KB 부동산원도 100 미만이지만 살짝 올라섰어요. 그런데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 100 미만에서 한참 놀아갖고 살짝 돌아선 척 하다가 살짝 다시 밀려. KB도 50까지 떨어졌던 매매수급지수가 한 60 이상까지 갔다가 다시 밀려서 60 깨지려고 그래. 제가 이거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얘도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왜?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 4년치를 봐도 이렇게 빨간색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러분들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밑에까지.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놀고 있잖아. KB 매매수급지수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돼.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거를 언제 볼 수 있냐면 22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버블7 무너질 당시에도 매매수급지수가 반등했다가 죽고 할 때 이 죽을 때 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니까. 바닥을 박박 긴 적도 있어요. 지하철 탑한 적도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안 왔잖아. 지금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는 코스 아닌가. 그러면서 2차 폭락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실거래가가 거래가 많이 되면서 빠질 것 같아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 거래가 많이 되면서 빠질 것 같다. 자, 특히 여기서 17개월 동안 오르는 작년에 야금야금 오랫동안 오르다가 이 분홍색 선에 얻어맞고 10월달에 상투치고 빠졌죠. 이게 35년 동안의 추세대의 중심 추세선이에요. 중심선. 거기에 저항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빠졌다가 요선은 뭐예요? 요선은 2019년 4월달이랑 20년 6월달이네. 6월달에 가장 낮은 점을 이은 거 있죠. 이렇게 장중 저점. 요거를 이은 거에 추세선인데 지지선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이후 8년 넘는 상승 때 한 번도 안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 대신 실거래가 지수면서 실질 지수면서 그다음에 로그 차트예요. 자, 이거 지금 이번 달 깨지는 거 보이세요? 확실히 치고 올라가지 못하면 얘는 옆으로 사이드웨이 하면 깨져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빠진다니까. 그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박근혜 추세선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추세선이에요. 박근혜 문재인 추세선. 요 추세선이 깨지면은 버블7이 와장창 와가지고 서프라임 사태가 났다니까. 리먼이 파산하고 뭔가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딱 그게 나타날 코스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91년이랑도 상당히 비슷한 게 91년에도 추세선이 무너지고 나서 물론 이때는 4년이었지. 롯데우 추세선이 무너지고 나서 3년 동안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가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IMF를 얻어맞고.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인가 이러지. 일반적인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도 못하고 IMF를 깼다니까. 이 저점을 깼다고. 87년 저점을 거의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IMF 때 줍줍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91년도랑 지금 똑같은 게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어요. 지금도 상승률이 줄면서 올라가고 거래가 줄면서 올라갔잖아요. 특히 2년 전 동월비가 쌍봉 치고서 꺾인 지 6개월 만에 2년 전 동월비가 쌍봉 친지 꺾인 지 6개월 만에 상투가 왔는데 그것까지도 개월수까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ABC 국면을 비교한 거를 잠깐 보면 아까 얘기했던 91년 노태우 상투 때 보면 여기서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이야. 이렇게 반등도 중간중간에 해요.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가 더 빠지고 지금도 빠지다가 지금 반등 약하게 온 거예요. 명목지수로는 살짝 올랐다가 지금 멈춰있는데 실질지수로는 보합이야. 보합.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상승을 못해 지금. 그리고 지금 3개월째 물가지수를 못 이긴다니까. 물가지수 상승한 것보다 아파트가 덜 상승하거나 이래가지고 실질지수는 마이너스예요. 이자 내고 보유 비용 내고 만약에 뭐 거래 비용 내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지수를 따지는 겁니다. 자, B 국면 버블7 당시 깨지고 났을 때 반등했다 빠지고 지금도 반등했다 빠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등한 적이 있다니까. 지금도 알고 보면 명목으로는 반등했어요. 실제로는 반등을 못했어.
자, 요런 상황인 거 잘 아시고, 자, 오늘 그 매경 이코노미 기사랑 같이 심상치 않은 동탄 아파트 값이랑 올더 3억 하겠대요. 그 다음에 서울 매물 많이 출회되는 거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실거래가 방송을 그냥 실거래가만 하면 밍숭맹숭 하잖아요. 숫자 누르면 지겨워. 그래서 뉴스랑 같이 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항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싫어요는 누르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맨날 주가 하락, 부동산 하락, 뭐 비트코인 하락, 뭐 자산 가치 하락, 우리 아이폰 몸무게 하락 이런 것만 하니까 자꾸 막 싫어요를 막 눌러. 그러면 추천이 안 된대 알고리즘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